예. 자,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이제 2주차인데, 저 그림책, 그림미법 책은 나왔어요. 요 책이거든요. 아직 우리 학원에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요 책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책이 두께가 이렇습니다. 되게 얇죠? 이 책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네. 원래 기본서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민법 기본서 작년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이번 주 나온다 그러는데, 요 책하고 이 책 둘 다 가지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실제로 쓰는 책은 이 책을 다 띄워놓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얇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가지고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 책이 지금 9년 된, 9살 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든 어느 학원에 가든 그 학원의 기본서, 두꺼운 기본서는 약간 참고서처럼 쓰고 이 책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실제로 수업 학생들도 계속 저 책만 봤어. 거의 이 책을 참고용으로만 보지 잘 안 봤어요. 그렇게 해도 시험을 막상 쳤을 때 고득점 90점 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혀 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 책 가지고 끝장을 낼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문제풀이하는 7월, 8월까지도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얇은 책을, 그림과 저런 책을 계속 보게 되면은 정말 특이 체질 아니고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책 가지고 수업을 다음 주부터 하고, 이번 주하고 저번 주까지는 입문 과정이어서 요 프린트물 가지고 합니다. 아직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건 완전 몸풀기 워밍업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진도도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시간 다 되면 끝낼 겁니다. 가볍게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냐면은 7페이지죠. 7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6페이지까지 했고 프린트물로, 그렇죠? 7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뭘 공부했느냐. 지난주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저거 배웠는데 권리 변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 구체적인 분류 모습을 이제 배웠습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도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요.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이번 시간의 출발은 그렇게 권리 변동이 좀 옆으로 하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배울 거예요. 원인, 이번에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될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법에서는 그걸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법률 용어는 약속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딱 받아들이시면 돼.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요건이라고 약속을 해요. 보세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전제 조건, 어떤 원인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전제 조건,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 그럼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원인이 있으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겠죠? 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변동 그 자체, 이건 결과죠, 결과. 이 결과를 뭐라고 하느냐,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원인과 결과, 인과 법칙이라 한다면 법학에서는 원인을 요건이라고 부르고 결과를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건과 효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자, 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요건, 효과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조금 약간 멋스럽게 하려고 앞에다가 두 글자를 단 거야. 원인을 뭐라 한다고요? 법률, 요건. 결과를요.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또 말을 바꾸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 갖추어져야 된다. 그쵸? 뭐 그런 건데,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걸 살짝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거 지난주에 다 한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원인인데, 건물을 신축했어요, 얘가. 그러면 소유권이 발생하죠.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 이게 원인, 신축이 원인. 그래서 이게 효과예요. 저런 신축,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한다는 거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팔았네. 팔아가지고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요게 결과, 효과고 매매가 원인이죠. 이런 거를 법률 요건이라 한다. 건물을 또 사가지고 한 30년 썼는데 건물 철거시켜버렸어. 건물이 물건이 사라지는 걸 멸실. 요게 원인.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이죠. 요 소멸은 무슨 소멸이든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사망이 되면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전부 다 상속인에게 이전되죠. 이런 거 포괄승계. 자, 상속이 요건이고 권리 의무가 이전되는 게 효과예요. 그 다음에 바다 가서 낚시 한 마리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선점. 그래서 잡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원시 취득. 저게 요건, 선점이 요건이고 이게 효과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얘를 다치게 했어요. 차로. 불법행위라고 그래서 705조 불법행위. 그러면 요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표현한 건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해줘요 라고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게 효과고 여기는 요건. 이쪽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면 되죠. 여기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의 변동이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법률 효과. 여기 있는 원인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그런다고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법률 요건은 요게 다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일까요? 더 있을까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더 있겠지. 훨씬 더. 몇 개나 있을까? 저도 몰라요.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원인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저 법률 요건을 분류를 할 거야. 보세요. 법률 요건의 종류를 나눌 거야.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거든. 법률 요건의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사람은 5,200만이 살아요. 진짜 많이 살죠. 하지만 종류는 두 종밖에 없잖아. 남자와 여자. 지구를 다 쳐도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도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남자, 여자. 그런 식으로 법률 요건은 엄청 많아요.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법률 요건이에요.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제가 예를 가져온 거지 이게 다도 아니에요. 더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두 종. 두 종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뭐라 부른다? 한 그룹은 법률 행위. 또 하나의 그룹은요. 법률의 규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뭐가 발생한다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가 발생한다 말의 뜻이 뭐라고요?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걸 말해요. 그 요건이라 그러는데 요건은 엄청 숫자는 다양한데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어. 두 그룹밖에. 하나는 법률 행위라고 불리는 요건, 하나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이라고 불리는 요건. 이렇게 나눕니다. 자, 두 개로 나누는 데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 나누는 기준이 있고 나누는 이유도 아셔야 돼.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돼. 기준은 이 그림 속에 있네. 기준이 뭘까요? 어떤 요건은 법률행위고 어떤 요건은 법률 규정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여기네. 의사표시요. 의사표시. 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그 원인 요건 속에 들어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법률행위. 안 들어있으면 뭐라고 부르기로? 법률의 규정이라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그거고 이건 좀 다시 얘기하고 이유는 그래서 왜 나눴느냐. 다르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 이 모든 요건 속에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해서 의사대로 원한대로의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반면에 이쪽은요. 하나같이 의사표시는 안 들어있어. 여기 있는 것들도. 의사표시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의 의사, 사람의 의사에 따라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인 건데, 그러니까 민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리 변동은 두 종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걸 원해서 표시해서 그 사람의 원대로 뜻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케이스 하나. 그 원인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그거를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겠네. 의사표시. 이 속에는 이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항상 들어 있거든요. 의사표시는 글자가 네 글자죠. 네 글자인데 요거를 이제 끊어서 읽으면 두 글자씩 끊어서 읽으면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의사는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사람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은 안 들리죠. 안 보이죠. 그죠?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거든요. 맞춰보세요. 들리시나요? 제 생각?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텔레파시로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 바로 생각을 바로 읽어가지고 막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끄집어내는 거죠. 입이 있으니까 말로. 그다음 손이 있으니까 글로 이렇게. 그다음 기밖에 다른 행동으로. 제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안 들리지만 제가 말을 하면 들리잖아요. 제 생각을 말을 하면. 그다음에 글을 쓰면 보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을 통해서 겉으로 더 표출해내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을 했다고 해서 모조리 다 의사표시인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가지고 등산 갈래요? 이런 말들은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자, 의사표시는 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생각이어야 돼. 권리를 변동시키겠다는 생각, 권리의 발생이나 변경이나 소멸을 바라고 있는 그 생각을 딱 끄집어내는 거, 그거만 의사표시예요. 그 의사표시를 담아서 하는 사람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대로 당사자, 법률행위를 한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러거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한 대로 그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야.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그러면 은을 원하면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면 금이 나오는 이런 법률행위고,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의사표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그냥 법대로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냐면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였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전이라는 단어를 배웠어.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거죠. 승계 취득. 이거는 설정이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전주는 권리를 잃는다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하나의 권리 변동 현상이죠. 법률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반드시 원인이 있어. 자고 일어났는데 갑의 집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을의 집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천지개벽은 없고 분명히 원인이 있었던 거야. 그 원인,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요건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제가 하나씩 대표 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법률행위 1번 타자 매매. 두 번째 법률의 규정의 1번 타자 상속. 자, 먼저 매매부터요. 둘이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매매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매매. 근데 매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출발은 뭐 갑이 하든 을이 하든 누군가가 먼저 찔렀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먼저 이 건물 4억에 사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먼저 했다면 이게 의사표시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4억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그랬더니 을이 4억요? 오, 괜찮네. 오케이. 콜 한 거죠. 4억에 사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의사표시하고 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야. 합의를 본 거죠. 그게 바로 매매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럼 등기소 갑시다. 계약서 씁시다 해서 계약서 쓰고 등기소 갑시다 해서 등기소 가가지고 매매하고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넘어간 거죠. 두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그 두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고. 이럴 때 이 매매와 같은 법률 요건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매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다른 예를 이번에는 매매가 된 게 아니고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는데 간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그 원인은 상속이죠. 상속. 사실 소유권이 갈랑 하나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다 이전돼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매매하고 다른 게 그게 아버지의 의사 또는 아들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지. 의사하고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는 민법제 1005조, 1005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를 때 상속 때문에 권리가 이전될 때 상속 같은 경우는 요거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실 것. 법률의 규정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규정 이렇게 됐으니까 법조문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에요. 법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법률의 규정은 어떤 소리냐면 정확하게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법률행위 아닌 것들을 다 부르는 말이지 꼭 법조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이건 법조문이 없어요. 민법을 다 찾아봐도 지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법 규정은 실제로 없어요. 물건이 멸실되면 권리가 다 없어져요. 자, 이것도 법조문 없습니다. 민법 1118조를 다 뒤져도 저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규정해갖고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법률행위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조문 다 있습니다. 563조, 596조, 618조 조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법률의 규정을 법조문 몇 조 몇 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내느냐. 그래서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료 받으신 자료 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3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도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3페이지를 보세요. 그게 시험 범위잖아. 시험 범위인데 딱 보시면은 총칙, 지금 우리 첫 번째 산 총칙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권리 변동, 오른쪽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3개가 소개돼 있잖아요.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다 원인들이거든. 그 중에서 법률행위에서만 10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부를 수 있겠네. 기간, 시간이 흘러서 권리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멸시효인지 뭔지 저것 때문에 권리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기간, 소멸시효 저런 건 퉁쳐가지고 뭐라 부르면 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시험에 깊숙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행위 여기서만 10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위시파악이 좀 되십니까? 그리고 법률행위에 쭉 펼쳐져 있는 목차 보세요. 법률행위 핵심 요소가 뭘까요? 쭉 나와 있는 6개 목차 중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속에는 저게 반드시 들어있거든. 그런 식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법률행위가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 안에 더 있어. 엄청 더 있는데 근데 법률행위도 다시 나눠놨어. 제가 법률행위도 나눠놨어요. 줄게요. 한번 보세요. 뭐하고 뭐로 중간에 경계선 넣어가지고 뭐하고 뭐로 나눠놨네. 계약하고 단독행위. 계약하고 단독행위. 하나 더 있거든. 법률행위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근데 합동행위는 워낙 비중이 약해서 30년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문 하나로도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 둘, 세 종류가 있긴 한데 요 두 가지만 좀 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나눈 거냐. 다 같은 법률행위들이거든요. 그럼 계약 속에도 단독행위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의사표시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눈 거예요. 딱 봐도 이런 느낌 오죠. 단독행위 속에는 의사표시 몇 개 들은 것 같아요. 단 하나 들었죠. 계약 속에는 의사표시가 몇 개 들은 것 같아요.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 2개가 합치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법률행위하고 밑에 있는 법률행위는 또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매매를 다시 들어볼까요? 매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이 이 건물, 내 건물을 4억에 사쇼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4억은 너무 비쌉니다. 나 3억이면 사지 라고 했어요. 그럼 서로 의사표시를 했지만 합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효과, 권리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그룹들은 반드시 4억에 사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예, 4억에 사겠습니다 해서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을 때 자, 의사표시의 합치 줄여서 합의라고 해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권리변동을 일으켜요. 그런 법률행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계약.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을 때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한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제를 한번 볼게요. 면제는 이 면제는 뭐 군대 면제 이런 게 아니고 채무 면제. 채무 면제인데 다음 페이지 있는데 잠깐 가볼게요. 지금 이게 면제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자 보세요. 이거 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철수거든. 철수가 수지한테 돈을 한 200 빌려준 게 있어. 2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 돈 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데 철수가 수지한테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네. 전화 걸어가지고 수지야. 야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200이냐. 됐어. 갚지 마. 안 받을게. 라고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채무 면제예요. 채무 면제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포기라고 말을 해도 되지. 면제. 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돈 받을 채권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소멸하죠. 소멸하기를 원했어, 원하지 않았어. 철수 자체가. 원해가지고 표시한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소멸해요. 이때 수지가 그래? 좋아. 네가 안 받겠다 그러니 내가
안 갚지 이렇게 이 사람이 아까 매매처럼 안 받을게 그래 안 갚을게 이렇게 합의가 돼야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 의사는 상관없어. 채권자가 안 받을게 그러면 끝난 거야.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그냥 채권이 소멸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요. 일방적 단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권 소멸 효과가 생겨요. 요럴 때 이런 면제와 같은 법률행위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행위라 그러지. 한번 밑에 보세요. 506조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면제의 요건, 효과 이렇게 되는데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돈 갚을 채무자에게 나 돈 안 받을게요 라고 채무를 면제하는 여기 이런 말 나오네.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는 거지. 법 조문이 있지만 이게 그 법 조문이 있다고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인 거예요. 면제는요. 법률 행위지. 의사 표시한 거잖아. 그러면 채무자가 합의를 봐줘야 돼? 아니면 채권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되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면제 같은 건 계약이라고 안 부르지. 뭐라고 부르죠? 단독 행위 이렇게 불러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아셨네. 아,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법률행위라는 놈도 있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애도 있는데 우리는 이쪽을 좀 배우네. 근데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합의되어서 이루어지면 계약이라 그러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계약이라 아니 단독 행위라고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밑에 건 전부 다 일방적 의사표시들이야. 위에는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 숫자 분포로는, 퍼센테이지로는 법률행위를 숫자로 이렇게 쭉 한번 분류를 해보면 계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단독행위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99%, 단독행위 1%. 단독행위는 여기 적혀 있는 거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배워봤자 단독행위 몇 개 배우지도 않고 계약은 몇 개나 있느냐? 무한대로 존재해요. 계약은 하기 나름이야. 무한대로 더 신종 계약들도 막 생기고. 세상은 계약 천지거든.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기지를 발휘해서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뭔가 와닿지 않아. 추상적이고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느낌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뭐로 바꿔서 딱 읽으시면 돼. 계약으로. 99%는 맞지. 100%는 아니지. 왜? 법률행위는 계약 말고 뭐도 있으니까. 단독행위도 있으니까 100% 맞진 않지만 거의 99%. 법률행위의 당사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계약의 당사자.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계약을 취소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법률행위 딱 바꿨는데 그 법률행위의 정의가 딱 이해가 될 거야 이제. 법률행위는 보세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원인이었어요, 결과였어요. 법률행위는요. 원인이죠.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고 법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근데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 말고 하나 더 있지. 한 그룹이 더 있지. 뭐죠? 법률의 규정. 걔하고 얘하고 다른 점이 뭐죠?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야?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의 내린 거야.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필수 불가결이 뭔데?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법률행위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돼요. 잠깐만 다시 한번 앞에 걸 보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사람의 행위는 다 법률행위인가 보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라도 보세요. 건물 짓는 것도 사람의 행위야. 뚝딱뚝딱. 낚시하는 거, 무주물 선점 사람의 행위예요. 그 다음 불법행위, 여기 노골적으로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있네. 교통사고 내는 거 아니면 사람 두들겨 패는 거. 사람의 행위지만 얘들은 법률행위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의 규정. 왜냐하면 이런 행동 속에는 뭐가 안 들어서 그럴까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거든. 건물 짓는데 누가 의사표시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입 꾹 닫고 막 이렇게 하지. 공구리 치고 하지.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낚시하는데 무슨 의사표시를 해? 고기하고 의사표시를 해요?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낚시를 하는 거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하는 게 무슨 의사표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고 해서 모조리 다 법률행위인 것도 아니야.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 속에 의사표시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걸? 요거 첫 줄이. 결국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10문제를 내고 법률행위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 요체인 뭐를 공부한다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는 끊어읽기 하면 뭐를 뭐 하는 거라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 바꾸면 뭐죠? 권리가 뭐 되는 거예요? 변동되는 거지.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을 의욕한다는 게 뭐죠? 말 어렵게 쓰는데 원하는 이거죠. 권리 변동을 원하는 내면의 의사 생각을 외부로 상대방이 알아먹게 표시하는 것, 말이나 그 기타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예를 들면 가령 계약하자고 청약하는 것, 그래 하자라고 승낙하는 것, 그 계약했다가 법률행위 딱 적혀 있으면 잘 모르겠으면 바로 뭐로 바꿔보려고 그냥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뭐 하는 것, 취소하는 것, 또는 추인하는 것, 계약을 해제시켜 버리는 것,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그다음 유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사표시라고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사표시 그림이네. 권리 변동을 바라는 내면의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 글을 통해서 하게 되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 고등생명체여서 꼭 글 말고도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힐 수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좋으면 가서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명시적인 의사표시고, 걔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야 1년 내내. 아침마다 선물 갖다 주고 뭐 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지. 그렇지만 그것도 좋아한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묵시적인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 가져왔는데 여기에 말풍선이 있죠. 번호 달려 있어요. 시간 순서야.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표시가 여기 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갑이 먼저 을에게 말했네. 이 집 3억 원에 사시겠어요? 뭔가 의사표시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의사표시네. 소유권을 넘기겠다. 돈 받을 권리 취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 의사표시 이름은 뭘까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 중에서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이에요. 청약, 이게 뭔 소리래? 계약을 하자고 청했다 이거죠. 됐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이것도 의사표시네. 그쵸?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의사표시는요? 승낙이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요. 청약, 승낙. 그러니까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그 두 개의 의사표시를 부르는 고유명사가 하나를 뭐라 부르고, 청약, 또 하나를 승낙이라 그래. 그 뭐가 청약이고 뭐가 승낙이냐. 이렇게 둘이서 합치되었으니까 얘가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계약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매매 계약이고,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 된 거야. 그럼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하는 말이 청약일까요? 매수인이 하는 말이 청약일까요? 그거는 뭐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달라요. 청약과 승낙은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구별한 게 아니에요. 시간 가지고 구별한 거야. 먼저 한 게 청약이야, 그냥. 나중 한 게 승낙이고. 지금 이 케이스는 얘가 매도인이 먼저 사시겠어요? 라고 청약을 한 거네.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된 거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을이 먼저 갑을 찾아와서 당신 집 나한테 3억에 파시겠어요? 라고 먼저 말했다면 이쪽이 청약한 거야. 그래서 얘가 팔게요 라고 하면 얘가 승낙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방에 그냥 별 내용도 아니죠? 먼저 한 게 청약, 나중 한 게 뭐라고요? 승낙. 그렇게 합치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매매 계약. 됐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주고 얘는 3억 주면 딱 될 일인데 뭔가 다툼이 생기고 있어요. 3번 화났어 여자. 대체 왜 잔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잔금날 잔금 안 줬나 봐. 매수인이. 열받았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을 해요.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것도 의사표시예요. 가만히 보면 해제하겠다고 하는 건 뭘까?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생겼던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싹 없애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없애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이것도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해제. 자,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해제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는데 그중에 해제에 관한 조문을 하나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544조 제목만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행 지체와 해제. 그러니까 계약을 왜 해제한다고? 상대방이 이행을 뭐 하니까? 지체하니까. 지체를 하니까. 지체가 뭔데? 제 날짜에 안 해주는 거지. 자,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이렇게 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계약의 당사자 이 말이에요. 이게 계약법 파트 조문이거든.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그 일방은 어떨 때는 매도인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매수인이 될 때도 있겠지. 자, 일방이 지금 요 위에서는 이제 매수인이 잔금 안 줬으니까 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그 채무, 자기 채무가 뭐냐면 대금 지급 채무거든. 그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잔금날 돈 안 준 거야. 그러면 상대방 매도인은 말이야. 요거 중간 생략하고 다 필요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거꾸로 해볼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해주지 않고 등기소를 안 주고 막 계속 딴짓하고 그러면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이 조문에 의해서요. 있죠. 그게 해제예요. 해제해서 계약을 엎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주고 받았던 건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고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배우시는데 이게 해제예요. 근데 다시 해제를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거를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여긴가 보다. 예.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준 게 맞다면, 그 요건이 갖춰졌다면 해제를 하는데, 이럴 때 매매처럼 잔금을 안 주셔서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저 이거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얘가 하세요, 해제. 내가 허락할 테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해제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합의로 아니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뜻대로 해제를 해서 계약이 엎어지는 거, 매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팍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이루지만 해제는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법률행위를 대버리는 거야. 이럴 때 해제와 같은 법률행위는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하지. 여기도 볼까요? 그랬더니 이 남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이러네. 왜 사기냐 그러냐.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지붕 날아간 거 보이시나 이거? 지붕 구멍 뚫렸어. 잘 보세요. 비세요. 비 줄줄 새요. 비 맞아요. 비 오면. 그런 집을 속이고 판 거야. 지붕이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사기거든요. 사기를 당한 계약은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취소도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는데 취소 조문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취소도 110조. 여러 가지 취소 사유 중에 하나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 뭐라?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사기, 사람 속이는 거. 강박은 강요와 협박 이 소리예요. 협박했다는 소리, 협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계약을 하는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셨다. 아니면 하기 싫었는데 협박을 당한 거야. 막 칼 들이대고 사인해라고 해가지고 했지. 이렇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는 잘 보이시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시 이 남자가 왜 잔금을 안 줬는지 이제 사연을 아시겠지. 왜? 자기가 지붕이 날아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거든. 매도인이 자기를 사기쳤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잔금을 안 준 거지. 그랬더니 얘가 또 철면피네. 계약 해제하겠다고 그러고 이 사기꾼 만나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속이고 숨기고 팔았으면 사기 취소되거든 계약이요. 취소가 하는데. 자, 취소를 할 때도 가만히 보세요. 취소하는 것도 나 당신에게 우리 사이에 생긴 권리 의무를 싹 없애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이렇게 해야 될까? 매매하듯이. 오이, 나한테 사기도 치시고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나 취소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아예 취소하세요? 라고 합의를 봐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취소할까요? 7글자로 표현해보세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원든 원하지 않든 취소를 시켜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취소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어 없어? 하나만 가지고도 있지. 그러니까 취소를 계약이라고 할까 단독행위라고 할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뭐든지 다 외우는 줄 알고 단독행위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취추해뽀 해가지고 두 문자를 따서 망조가 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민법을 공부하면. 저걸 어떻게 이거를 외워가지고 하면 어디 응용력이 생기겠어요. 생각해보면 취소야 뭐 나 혼자 상대방이 원튼 원하지 않든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뭔가 원리가 없으면 다 외워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이제 외우는 한도 끝도 없고 실력도 안 올라가고 기본적인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때 보시면은 이제 그럼 이번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다 설명된 건데 법률행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분류가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마치 사람을 피부 색깔에 따라서 옛날에 뭐 백인, 흑인, 황인 뭐 이렇게 나눴듯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합동행위는 거의 뭐 안 쳐주고.
자,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의사표시의 합치, 의사표시의 합치, 이거 붙이면 뭐죠? 의합, 뒤집으면 뭐예요? 합의. 합의가 되어야지만 성립하고 효과가 생기는 것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계약자를 뒤에 붙이면 되게 어울려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다 계약들이에요. 자, 매매, 증여, 교환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계약인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 매매하고 교환은 유상계약이에요. 내가 권리 넘겨주면 나도 뭐 받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증여는 무상계약이에요. 나는 주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지, 보상 없이. 얘는 무상. 앞에 두 가지는 유상. 근데 반대로 받는 게 뭔지에 따라서 매매 같은 경우는 권리를 이전하고 돈을 받는 거야. 그 매매고, 교환은 권리를 이전하고 나도 다른 권리를 받는 거지. 그러면 교환이고, 그다음에 증여는 권리를 이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예요. 자, 차를 팔았어. 갑이 을에게 차를 팔면 셋 중에 무슨 계약? 매매 계약. 내 차하고 걔 차하고 바꿨어. 교환 계약. 차를 하나 선물로 줬지? 증여 계약. 이렇게 된 세 개의 공통점은 다 권리 넘겨주는 계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 증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매매. 자, 그 집을 저한테 3억 원에 파시죠. 이거 뭐라 한다고 이런 의사 없이 먼저 찔렀으니까 청약. 팔겠습니다. 뭐죠? 승낙. 합치되었으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죠. 이번에 매수인이 청약했네, 이 그림은. 자, 보세요. 이 점포 가게를 여러 개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 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뭐 한 거야? 청약. 줘요. 이 점포로 하겠습니다. 계약 씁시다. 이렇게 되면 뭐죠? 승낙. 이거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할 때 대는 빌려준다는 소리고 차는 빌려 쓴다는 소리예요. 임은 차임 지급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것도 계약이네. 임대차 계약도. 그럴 때 물건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물건 빌려 쓰고 차임 지급하기로 한 사람 임차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하나,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거니까 요거 계약 아니고 단독행위 아닐까?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안 받는 거니까 저 사람이 원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냥 줄 수 있지 않나? 아니에요. 아무리 공짜로 줘도 상대방이 내가 주는 거 받기 싫어하면 나 못 줘야 되는 거거든.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하고 싶은데 받겠소? 이거야. 청약한 거야. 주신다면요, 당연히 받죠. 이게 뭐 한 거죠? 승낙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증여계약이라고 하고, 공짜로 주기로 한 사람을 증여한 사람, 증여자. 공짜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받죠. 웬만하면 받겠죠. 누구라 그럴까, 이 사람을? 수증자, 증여 받는 자, 이 소리예요. 수증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문은 554조예요. 조문 보여드릴게요. 제가 밑에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게 계약인 걸 느껴보세요. 조문을 보고. 554조의 증여에 의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공짜로 아무것도 안 받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되어 의사를 표시하고, 만약에 조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단독행위였을 거야.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면. 하지만 더 읽어보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대. 그럼 저쪽에서 증여자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 네가 주는 건 공짜라도 싫어 라고 거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단독행위이다, 계약이다. 증여는 계약이다. 아시겠죠? 증여가 단독행위면 곤란해요. 공짜라고 단독행위면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옆집에다 증여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줄 수 있으면 띵동 해가지고 나오면 쓰레기를 이만큼 가져가서 받으세요. 공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만약에 단독행위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방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아래쪽에 단독행위가 쭉쭉 나오는데,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해요. 의사표시. 이걸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하지. 성립합니다. 뭐 취소, 추인, 해제, 면제. 잔금을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나 계약 해제하랍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사기를 쳤으니까 나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지야, 그 돈 안 갚아도 돼. 이런 거. 다 단독행위 느낌 오죠. 팍팍 오죠, 여러분들. 단독행위.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단독행위도 또 두 종류로 나누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뒤를 배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아실 필요도 없어 지금요. 그냥 계약하고 단독행위 요 정도 구별해도 훌륭합니다. 요것도 단독행위예요. 유언하는 것도 단독행위예요. 자,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유언장을 쓰셨어. 그러니까 유언도 의사표시거든요. 10년 전에 의사표시를 해놓았어. 보통 의사표시들은요, 의사표시하면 그때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근데 유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유언은 의사표시한 그날 생기는 게 아니고 유언한 자가 사망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겨요.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유언장을 보지도 못하지.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유언장을 다 열어봤지. 그랬더니 청남동에 있는 빌딩 요거는 길동이 주겠다라고 유언을 해놓으셨네. 자, 상상해 보세요. 자, 길동이를 앞에 얹혀놓고 길동아 빌딩 줄까? 길동이가 충성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의로 아니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러니까 유언은 뭐 같아요? 계약 같아요? 단독행위 같아요? 딱 단독행위지. 자기 혼자 한 거 길동이는 몰라. 자기가 이 빌딩 받게 될지도. 이럴 때 이런 유언 중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뭘 주겠다고 유언한 것을 유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네. 유증. 그러니까 유증은 유언의 일종일 뿐이에요. 유언의 일종. 특히 여러분들 이 유증하고 위에 있는 증여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지.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증여는요. 계약이에요.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유증은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길동의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계약은요. 증여계약은 살아있을 때 효력이 생겨요. 계약하면 그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하지만 유언은요. 죽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단어는 살아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생전에 효력이 생긴다. 생전행위. 요거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사후행위라고 하고 계약 같은 거 증여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예요. 이게 무슨 계약서를 꼭 써야지만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두로도 합의를 봐도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유언 같은 경우는 유증은요. 요식행위예요. 요식이라는 것은 필요할 요자에 방식식자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혹시 유언하고 싶으시면 민법제 1065조 이하를 조문을 뒤져가지고 인터넷에서 5가지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 자필증서 방식, 녹음 방식, 구주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그 방식에 따라서 딱딱 해줘야지 효력이 생겨요. 안 그러고 연습장에다 아무렇게 적어놓고 돌아가시면 안 돼.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요식이야.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요 정도만 일단. 요 정도.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의사표시를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느낌으로 가 있는 게 계약이고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 요렇게 하는 게 뭐죠?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 하는 게 단독행위고 요렇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땡.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사단법인 설립하는 행위, 회사 설립하는 거, 주식회사 설립하는 거. 가불병이 서로 출자해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자. 이런 거는 이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고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될 정도로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30년 역사상 뭐 그렇다 무시해도 된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법률행위 개념은 좀 잡혔고 법률행위 요건요. 요건.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뭔 소리래? 권리가 변동,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 그거 시키려고 법률행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법률행위를 했다고 100% 그렇게 되는 게 또 아니에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되지. 자,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갖출 요건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성립 요건, 두 번째는 효력 요건. 요 둘 다 갖춰야지만 효력이 제대로 생겨서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전자는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후자, 효력 요건은요. 성립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완전하고 유효하게 당사자가 진짜 원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따진다는 거죠? 성립부터 아니면 효력부터.
성립부터. 만약에 성립 요건을 못 갖춰서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효력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거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기 위한 요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돼, 안 쳐야 돼? 일단요. 쳐야 되죠. 안 쳤는데 합격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시험을 친다, 안 친다, 예를 들어서 응시한다. 이게 성립 요건 개념이라면 시험을 쳤다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니지. 평균 60점을 넘겨야 되지. 허락 없이 60점을 넘겨야 된다. 이게 효력 요건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자, 그래서 자, 성립 요건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제가 했던 팁 드렸죠. 법률행위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뭐로 바꿔버리시라고 그냥 머릿속에? 계약이요. 계약으로 하면 좀 더 느낌이 오잖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3요소. 법률행위 3요소 3가지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뭐라고요? 당사자. 계약이라면 당사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될까? 최소한. 2명은 혼자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2명의 당사자가 존재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하려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돼. 근데 계약의 목적은 결국은 이거예요. 계약마다 그 목적이 살짝씩 다르긴 한데 딱 추상화시켜서 퉁쳐버리면 계약의 목적은 4글자. 이거지. 4글자. 맞춰보세요. 계약의 목적은 뭘까?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목적은 4글자 내지 5글자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 권자로 시작돼요. 동자로 끝나요. 권리변동이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데?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니까. 또 어떨 때는 권리를 없애고 싶으니까. 어떨 때는 변경시키고 싶으니까. 발생, 변경, 소멸을 퉁쳐서 뭐라 한다고? 변동.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그 내가 원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또 발생을 원하는지 소멸을 원하는지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다 떨어뜨리고 추상화시켜버리면 계약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권리의 변동밖에 없어. 모든 건 다 그렇지. 그 권리 변동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둘이서 만났어. 갑하고 오리 만나가지고 지금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 머릿속에 가득 들었어. 근데 지금 1시간째 레이저 빔만 쓰고 있어. 서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지. 말을 하라고 말을. 그러니까 뭐죠? 의사 표시. 글을 쓰든지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표출하라고요. 또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 하나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적어도 몇 개? 2개. 2개의 의사 표시가 뭐 돼야 되죠, 여러분들? 합치. 합치가 되었을 때 계약이 뭐 합니다 이 소리죠? 성립한다. 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예요. 단독행위라면 당사자 한 명의 목적에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되고 계약이라면 의사표시 2개는 있어야 되지. 합치돼야 되고. 이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이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건으로 이를 결하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존재조차 성립조차 할 수가 없어서 불성립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성립이 안 돼버려요. 부존재. 자,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다른 말로 유효요건이라 그러는데 일단 성립 요건을 갖춰가지고 성립을 했다고 전제로 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사자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야. 계약을 할 때 그 대학의 두 당사자랑 계약할 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력을 갖춘 상태에서 했었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계약의 목적은 확정이 되고 이행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췄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는 이 내면에 들어있는 의사와 생각과 외부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 하자라 하면 사기강박당한 이라고 말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지금 바로 못 외우세요. 이거는 뒷부분은. 아무튼 성립 요건이 먼저고 성립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 요건을 따져가지고 싹 다 갖췄어. 그럼 효력이 생기지. 만약에 못 갖추면 성립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라도 효력 요건 이 중에 뭔가를 갖추지 못하면 결하면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권리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 그 현상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아무것도 안 생기는 무효라는 현상도 있고 효력이 생겼다가 취소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로 다시 돌아가서 무효가 되어버리는 취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도식화시켜서 그림으로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은 몇 개라고요? 3개. 어떤 법률행위이든지 간에 저 3가지는 있어야 돼. 여기도 좋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뭐 심지어 옛날에는 무식하게 공부하는 건데 약간 이것도 이제 두 문자 너무 남발해서 당목의 이렇게 외웠대요. 당목의 당목의 당목아지 이렇게 그렇게 외웠대.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진짜 당모가지처럼 돼버릴 수 있어,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뭐 계약이 되려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뭐 의사표시를 해야지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냐. 이게 법률행위의 3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갖췄다 치고 자, 먼저 하는 의사표시 뭐라 그런다고? 계약을 이루는 먼저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 요 화살표가 청약인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자. 이거 맞장구 친 게 뭐라고, 여러분들?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되면 되는 거죠? 합치되면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성립한 거야. 성립했다고 무조건 다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성립했으면 이제 따져보는 거지. 당사자가 요거 다 갖췄는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이거든. 요걸 다 갖췄는지. 그다음 의사표시가 하나하나 요걸 갖췄는지 싹 다 갖추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바탕에 있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를 삐끗하고 못 갖추면 효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 성립은 했어, 안 했어? 성립은요. 했어도. 그거를 밑에 또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이 사다리 구조. 이 트리 구조가 논리적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자,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했는데 그들의 목표가 뭘까요? 그들이 한 계약이 뭐 하기를 원할까요? 자기들은요. 유효하기를, 정상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를 원할 건데 그러려면 뭐부터 하세요라는 거죠? 성립부터 하세요.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다시 뭐야? 당사자, 목적, 그리고 계약이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돼야 되죠? 합치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지. 그럼 합의가 안 되는 걸 불합의라 그래요. 합의가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여기 와, 여기. 성립을 안 하면 더 이상 이런 효력 요건을 따질 이유도 없어. 합의가 되어서 성립을 했을 때 이제 당사자 땡땡땡 저 위에 있는 걸 그냥 땡땡땡으로 처리했어요. 당사자는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뭐 어찌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어찌해야 되고 싹 다 갖추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성립은 했는데 요거를 못 갖춰보면 성립을 해도 처음부터 뭐이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아니면 유효였다가 뭐 함으로써 취소를 함으로써 무효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어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어떤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같은 상황, 다른 상황, 다른 건 위치가 다르잖아. 그 다음 무효라는 말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뭔지 한번 보세요. 4억에 사겠습니까? 내 건물 이거 4억에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요, 3억이면 살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억에 사겠냐라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3억이면 삽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보세요. 이 매매계약은 무효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뭐라고 표현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여기 있는 거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논쟁할 가치도 없어.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된 거니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4억에 사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아요. 4억에 살게요 하면 합의가 됐어, 안 됐어? 그럼 계약은 일단 열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밑으로 툭 떨어져서 계약은 뭐 한 거다? 성립했다라고 하는. 성립은 다른 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죠. 체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유효인 건 아니고 체결돼서 유효가 되려면 저 위에 잠깐 보세요. 당사자가 한번 읽으세요. 뭐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력 세 가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했어야 돼. 근데 요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게 이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야. 목적하고 의사표시부터.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입문 강의 시절에는 요거만 할 거예요. 요 뒤로는 다음 주부터 개강하면 1년 내내 지겹도록 하기 때문에 자세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고 다루지 않고 시험 범위가 아닌 요거는 내용을 모르면 답답하거든요. 시험에 정면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거만 조금 설명드릴 건데 당사자 이 부분 요거를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갔나? 어디죠? 가지?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볼게요. 네.